국 한 그릇이 암을 부른다고요? 아침마다 챙겨 먹는 따끈한 국,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고깃국, 그 익숙한 습관이 실제로 1급 발암물질을 만드는 조리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조리 방식이 어떻게 암 유발 물질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구운 뒤 국물로 끓여 먹는 습관, 이 조합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정현입니다. 서울 소재 병원에서 15년째 진료 중이며 간과 위장 질환 환자들을 수천 명 이상 만나며 식습관의 중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위염, 지방간, 대장 질환은 대부분 식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걸 몸소 확인해 왔죠.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결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조리 방식의 위험성입니다. 무심코 먹던 한 끼가 발암 물질을 몸에 축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험한 식습관을 바꾸는 법, 그리고 발암 물질을 피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들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나 생선을 구운 뒤 끓이면 왜 위험한지 그 구체적인 원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는 건 우리 식탁에서 흔한 일이죠. 문제는 그 탄 부위를 버리지 않고 국물에 넣어 끓일 때 발생합니다. 그때 생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바로 벤조피렌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담배 연기, 매연,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바로 2탄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고기나 생선을 고온에 구우면 지방과 단백질이 타면서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탄 부위를 그대로 끓여 국을 만들거나 찌개에 넣게 되면 벤조피렌이 국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열에도 잘 분해되지 않고 끓일수록 더 안정화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게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즉, 한번 구운 고기의 탄 부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끓이면 더 넓은 영역으로 퍼지고 섭취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국 한 그릇, 찌개 한 숟갈에 담긴 벤조피렌의 양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체내에 서서히 축적됩니다. 간, 위장, 폐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며 특히 해독 기능이 약한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벤조피렌은 체내에서 DNA에 직접 작용하여 돌연변이를 유도하고 결국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탄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과 그 국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 위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끓이면 안전해지겠지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끓이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더 쉽게 용해되며 국물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육류를 기름에 바삭하게 구운 뒤 그 기름과 함께 찌개에 넣어 조리하는 방식은 벤조피렌뿐만 아니라 과산화지질이라는 또 다른 산화물질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역시 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유발해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이런 조리법이 왜 문제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다음 장에서는 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디에 쌓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조피렌이라는 단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매일 식탁 위에 오르고 조용히 우리 몸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잘 녹고 체내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 신장, 위장, 대장 등 주요 장기에 흡착되어 서서히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이 물질의 가장 큰 위험은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작용입니다. 벤조피렌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이 물질을 해독하려고 효소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더 강력한 독성 대사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활성화된 벤조피렌이 DNA와 결합하면서 돌연 변이를 유도하고 그 결과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즉 암세포로 변질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가장 자주 영향을 받는 기관은 간입니다. 벤조피렌은 간 해독 시스템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대장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인처럼 찌개나 국을 자주 먹는 식문화에서는 열에 탄 고기나 생선 부위를 다시 끓여 먹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섭취된 벤조피렌은 소화기 계통을 따라 흡수되면서 위암, 대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독성은 누적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섭취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이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는 벤조피렌을 포함한 PAHS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발암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역시 벤조피렌을 흡연, 성명과 함께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이론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질병 발생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탄 건 괜찮겠지, 국 한 그릇으로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반복된 섭취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위험한 조리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실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벤조피렌을 만들어내는 식사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탄 고기 국물에 다시 넣기. 대표적인 예가 삼겹살 구운 후 남은 고기나 기름을 김치찌개에 넣는 경우입니다. 구수하다, 맛이 깊어진다는 이유로 불판 위에서 바삭하게 탄 고기를 그대로 냄비에 옮겨 넣고 한참 끓이곤 하죠. 두 번째, 생선구이 후 찌개 재탕. 고등어, 갈치처럼 껍질이 잘 타는 생선을 구워서 먹고 남은 걸 무 넣고 찌개나 국으로 끓이는 경우, 이 역시 벤조피렌이 국물에 우러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름째 끓이는 방식. 불판이나 프라이팬에서 구운 고기를 그 기름까지 함께 넣어서 찌개에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름에는 벤조피렌 외에도 과산화지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역시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 불 조절을 하지 않는 조리 습관. 센 불에 빠르게 굽고 태운 다음 그 탄 고기를 그대로 냄비에 넣고 다시 한번 고온으로 끓이는 방식. 이런 이중 고온 조리는 독성 물질 생성의 조건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섯 번째, 불판 위 탄 부위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먹는 습관. 겉이 검게 탄 고기의 표면은 이미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생성된 부위입니다. 이걸 잘라내지 않고 그냥 먹거나 찌개나 국에 다시 넣으면 몸속으로 그대로 흡수되는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끓이면 안전해지지 않을까? 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조피렌은 끓인다고 파괴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끓이면 국물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 먹는다고 큰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의 습관이라면, 그리고 한 가족이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맛만 따져선 안 됩니다. 건강한 맛, 안전한 식습관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조리 과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험을 피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조리법과 식사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문제는 단순히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탄 음식을 피하고 그걸 다시 끓여 먹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조리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굽거나 볶을 때
센 불에 빠르게 조리하면 겉면이 쉽게 탈 수 있습니다. 겉이 바삭하게 보일수록 내부까지 익지 않아 결국 더 오래, 더 센 불로 조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고 탄 부위가 생기며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센 불보다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고기의 수분을 지키면서 탄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을 활용할 땐 신선한 기름만 사용하고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 튀김을 몇 번씩 재사용하는 경우 기름이 산화되며 여러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고온으로 조리한 식재료가 들어가면 벤조피렌뿐 아니라 과산화지질, 아크롤레인 같은 유해 물질이 함께 생겨납니다. 셋째, 탄 부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조금 탔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검게 탄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버리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탄 부위가 있다면 먹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탄 음식은 절대 다시 끓이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끓이면 괜찮아질 거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물로 독성이 퍼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구운 고기나 생선을 국에 넣는 조리법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몸속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굽는 대신 삶는 방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수육, 찜, 전골처럼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음식을 고온에서 태우지 않는 방식은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삶거나 찐 음식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여섯째, 식사 후 반드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의 활성도를 줄이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은 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해독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조리와 건강한 조리는 다르지 않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름지거나 탄 맛이 자극적이고 입에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알게 되면 조리법부터 바꾸는 게 훨씬 이롭다는 걸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벤조피렌의 위험성도 알았고 조리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이런 조리 습관이 특히 위험한 분들, 즉 벤조피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군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 즉 벤조피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노출되어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간염, 지방간, 간경변 등의 병력이 있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벤조피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몸에 고스란히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년층 중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거나 간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탄 음식과 끓인 국물의 조합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벤조피렌처럼 세포에 손상을 주는 물질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은 이런 자극 물질에 노출되면 염증 반응이 더 쉽게 발생하고 위암이나 대장암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흡연자입니다. 흡연 자체가 벤조피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행위입니다. 이미 담배를 통해 벤조피렌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통해 또다시 벤조피렌을 섭취하게 되면 누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즉, 식사에서라도 이 물질을 피해야 누적 독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와 노약자입니다. 어린이의 간과 신장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노인의 경우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벤조피렌과 같은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탄 고기, 끓인 국물, 재탕, 찌개 등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만성 염증이나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외부 독성 물질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상적인 해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더 빠르게 염증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벤조피렌에 특히 민감한 고위험군은 간 질환자, 위장 장애자, 흡연자, 아이와 노인,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국 한 그릇쯤이야라는 생각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실제로 어떤 실천을 통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접하고 있던 탄 음식과 끓인 국물이 사실상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시고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정도까지야 나는 자주 먹지 않는데 하며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삼겹살 구운 뒤 남은 고기와 기름을 김치찌개에 넣고 생선구이에 탄 껍질을 무 넣은 찌개에 함께 끓이고 바삭하게 탄 고기를 그냥 먹거나 다시 국물로 활용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벤조피렌이 국물 속에 퍼져 우리 몸에 축적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센 불로 조리하는 대신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기름을 과하게 쓰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바싹 탄 고기는 반드시 잘라내고 절대 다시 끓여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식재료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기름이 적고 부드러운 부위, 구이보다 삶기나 찜 요리, 그리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 단위 실천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부모님에게 아무렇지 않게 끓여서 내놓은 고기국, 생선찌개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 간 질환자, 위장 장애자, 어린이는 조금의 독성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이러한 조리 습관을 가족 모두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탄 음식이 맛있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탄맛이 입에 익었다면 그건 이미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극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아셨다면 이제는 건강한 맛으로 식탁을 채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먹는다고 병 걸리겠어? 가 아니라 한 번 먹을 때마다 위험이 쌓인다는 인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벤조피렌은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천천히 몸 안에 쌓이고 어느 순간 질병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는 몰라서 먹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는 순간부터 실천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